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3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려야 할지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81번. 발전기의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죠. 자, 81번은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자,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호장치는 무조건 자동 차단 장치만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요. 5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거든요. 과전류나 과전압에 대해서요. 네, 과전압으로 이제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발전기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그 용량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를 보호하는 이제 이 보호 대책을 이제 이제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전류에 대해서는 용량과 어떻다? 관계가 없다. 용량에 관계없이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OCR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여기 과전압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발전기의 용량이 작더라도 우리는 이제 과전류 계전기나 과전압 계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만약에 문제에서요 풍차라고만 주어지면 무조건 100입니다. 예. 풍차라는 건 풍력 발전기를 회전시켜주는 매체를 말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 압력을 조절하는 그 조절 장치의 유압이 현저히 저한다. 이렇게 나오면 100이고요. 세 번째가 수차라고만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500이 됩니다. 똑같아요. 얘를 압력을 조절하는 유압 장치의 이 압력이 현저히 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5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차를 말하고요. 얘는 이런 말이 들어가요. 베어링의 온도 상승 우려가 있대요. 베어링 온도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 2000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내부 고장 내지 뭐가 되냐면 베어링이 마모된대요. 내부 고장 혹은 베어링이 마모된다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만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베어링이 마모가 된대요. 그럼 얘가 기준이야. 베어링 마모가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된다? 만이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기출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가 된다? 발전기의 그 용량에 관계없이 전로로부터 차단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봤죠. 바로 뭐가 된다? 과전류에 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인데요. 이 82번은 애자공사인데 몇 번과 이제 연계가 되냐면, 이제 바로, 95번, 82번과 제가 이제 95번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둘 다 같은 테마예요. 82번은 뭐가 된다? 애자 사용 공사가 된다. 물론 이제 요건 이제 옥내를 말합니다. 옥내 애자 사용 공사가 되겠다. 네. 자, 첫 번째가요. 꼭 기억하자. 어떤 식이든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은 시설이 불가합니다. 자, 이 전선을 우리는 무슨 전선이라 한다? DV 전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한다고 나오면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시라고 나오면 얼마 이하마다 지지한다? 2m 이하마다 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를 말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압이 되고요.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간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취급하고자 하는 전압이 400V 이하다 이거예요. 자, 400V 이하의 전압을 애자를 이용해서 공사할 때 전선과 전선의 최소 사이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을 이격시켜 줍니다. 자, 전선과 조영제는 얼마가 된다? 2.5cm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다 해볼게요.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애자가 뭐냐면 바로 이 노브 애자라고 있어요. 요 가운데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특정 면이겠죠. 우리가 선이 이렇게 얘가 선이 가선되어 있으면 여기 이격거리 전선과 전선 상호고요. 여기가 이제 전선과 조영제가 되겠습니다. 최소 이격거리가 이제 2.5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이다라고 그래요. 400V를 초과하는 저압. 원래 미만이랑 이상이었는데 개정이 된 거예요. 이때는 전선과 전선은 몇 cm? 6cm 이상이 되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얼마가 된다? 4.5cm 이상이 된다. 근데 이제 얘가요, 만약에 건조한 장소라고 나오면 얼마가 된다? 2.5cm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이러한 뼈다구가 나오면서 표가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2번과 몇 번이죠? 우리가 94번이었나? 네. 아니죠. 95번. 네, 82번과 95번 여기다 해볼게요. 같이 풀게요. 자, 82번 보자. 자, 82번. 예. 사용 전압이 380V인 옥내 배선을 애자 공사로 한대요. 자, 옥내에 애자 공사가 되고요. 네, 사용 전압이 얼마래요? 380V이면서 뭐 한다? 조영제 전선과 조영제. 그러면 전선과 조영제라는 테마가 되고 전압은 380이니까 얼마지? 400V지. 이러니까 뭐야? 전선과 조영제는 2.5cm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지? 2번. 자, 그 다음에 95번 보자. 95번. 이번엔 사용 전압이 480V인 저압 옥내 배선이래요. 자, 옥내 애자 공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80V래요. 전선 사용한 간격을 물어봤네. 480V는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이잖아. 전선과 전선 사용 간격은 얼마지? 6cm. 얘네들은 뭐 이제 둘 다 6cm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할 수 있냐면 바로 몇 번이냐면 1번이죠. 흥분해갖고 4번을 찍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자. 6cm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걸 안 했네. 고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고압일 때는 전선 상호 간격은 8cm가 되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5cm가 됩니다. 자, 보수하자. 보수. 표를 보수하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 볼게요. 자,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이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를 이제 말하네요. 요 83번과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85번 그 다음에 1.5m 89번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83번과 85번을 연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그리 지우자.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안공사, 보안공사죠. 보안을 잘해야 돼. 자, 몇 번이냐면 이제 83번이죠. 일단은 83번과 이제 85번을 연계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어디 테마가 되냐면
보안공사와 관련된 테마가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조건이 되고요. 조건. 그 다음에 보안공사는 저고압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종?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몇 종?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저고압 보안공사에서는 어느 걸 물어보냐면 전선의 굵기를 물어봅니다.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가 되면 최소 전선의 굵기는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뭐가 된다? 고압에 준한다면 전선의 굵기가 얼마로 변화된다? 5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줘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어떨 때 적용하니? 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면서 몇 차 접근 상태? 바로 2차 접근 상태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압이 35kV 이하인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우리가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전압이 주어지지 않고 2차 접근 상태로 물어보는 경우도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인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압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1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을 때 몇 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이렇게 물어보고요.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간혹 목주의 안전율도 물어봐요. 목주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들의 경관을 물어보는데 지지물로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사용하는 경우와 B종 지지물,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사용했을 때의 경관을 시험 문제로 합니다. 자, 우리는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A종과 B종으로 구분하고요. 자, 목주나 A종 철주, 그 다음에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경관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보안공사 시는 100m 이하고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그들을 시설할 수 없습니다. 자, B종의 경우, 자, 발음을 저처럼 150, 150, 그 다음에 200, 200이 되겠습니다. 철탑은 무조건 뭐가 된다? 400m 이내로 제한합니다. 예. 자,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합시다. 83번은 이 부분으로도 풀 수 있지만 원래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연계는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83번 먼저 볼게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2종 특고압이 되려면 2차 접근 상태라는 그런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1번, 3번, 4번은 죄다 1차 접근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려면 일단은 2번입니다. 자, 이거 잠깐 제끼고. 자, 85번 볼게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그 전선로로서 그 지지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바로 뭐가 된다? 이거.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죠. 그래서 85번은 정답이 1번이죠. 자, 83번은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아는 걸로만 이제 제껴서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따지고 보면은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병행 설치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83번과 제가 몇 번이냐면 89번을 연계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지울게요. 이게 좀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문제가. 따지고 보면 이제 83번과 89번이 연계성이 확실히 있는 거죠.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83번과
그 다음에 89번이죠. 요 두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 맞죠? 자, 가공전선과 약전선에 이제 공용 설치 또는 병행 설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용 설치. 라고 이제 이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요. 이러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가공전선과 무슨 전선? 그 다음에 가공 약전류 전선을 병행했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약전류 전선은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뭐가 된다? 통신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을 공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부르질 않죠. 자, 그러면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이제 공용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테마가 35kV 이하가 되면 그렇죠? 병용 이제 공용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데 자,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를 설치할 수 없냐면 목줄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은 일단 35kV 이하고요. 목주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반드시 2종 특고압 보완공사를 시설하고요. 마지막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들 간의 이격거리죠. 자, 당연히 세력이 높은 놈이 위로 올라가죠. 저압선과 약전선이 이제 이 병행, 공용 설치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0.75m 이상 이격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인 경우를 말하죠. 이럴 때에는 얼마가 되냐면 1.5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냐면 35kV 이하입니다. 자,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바로 뭐가 된다? 약전선이 시설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얼마? 2m 이상을 이격시키고요.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인 경우에 한에 대해서만 얼마가 된다? 0.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갑시다. 83번 이제 확실히 해결할게요. 답은 2번이죠. 35kV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어떻게 한다? 공용 설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얘네들을 같이 설치할 때는 전압이 얼마? 35kV 이하죠. 그 다음에 무슨 보완 공사를 해야 된다? 바로 2종 특고압 보완 공사를 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83번은 이제 정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89번 보자. 예.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거죠. 양 전선의 이격거리인데요. 네. 이거죠, 이거. 거기 뭐 전연전선 주어지면 신경 쓰지 마시고 얼마가 된다? 1.5가 됩니다. 얘네들은 케이블이 있는데요. 뭐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리를 안 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건 우리 정리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이야? 4번. 그렇죠? 1.5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몇 번이냐면 84번이죠.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경우 그 노면상의 최소 높이죠. 일단 이건 좀 지워볼게요. 이거. 자, 가공통신선의 높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제 이제 전력보안통신선. 자, 84번이죠. 자, 전력 보안 통신선의 높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표사는 그냥 높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 이제 그 조건이 있고요. 우리 이제 전력 보안 통신선은 두 가지로 분기합니다. 첫 번째가 가공 통신선. 그 다음에 무슨 통신선? 예, 첨가 통신선이 되겠다.
자, 저고압이 있고 뭐가 있다? 특고압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가공통신선은 뭐고 첨가통신선은 뭐냐면 전력 보안 통신선을 위해서 지지물을 세운 형태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가선하면 가공통신선이지만 첨가통신선은 기존의 전력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통신선을 업어가는 형태가 된다면 바로 뭐가 된다? 첨가통신선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도로를 횡단, 철도를 횡단,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를 말하죠. 횡단보도교인데 저는 그냥 횡단한다고 할게요. 네. 자,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기본적으로 얼마?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줍니다. 다만 이들이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나오면 4.5m가 되겠고요. 자,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첨가통신선은 무조건 6m 이상이 되는데 문제는 저고압일 때는 이들이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철도는 무조건 뭐가 된다? 6.5m가 되겠죠. 단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항상 레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 가공통신선의 경우 3m 이상이고요. 저고압일 때는 기본적으로 3.5m인데 전선이 예를 들어서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 요딴 얘기 들어오면 얼마가 된다? 3m가 되고요. 특고압은 무조건 뭐가 된다?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표가 완성이 되죠. 자, 뼈다구를 완성하자. 이것도 이 표로 반드시 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길다. 너무 크다. 자, 한번 갑시다.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첨가통신선입니다. 뒤에 옆에 보면 뒤에 가공통신선이라고 이제 밑에 두 번째 가공통신선이라고 나왔잖아요. 신경 쓰지 마셔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첨가통신선이야. 얘는 애초에 저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누구를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한다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를 얘기했다? 바로 횡단보도교죠. 자, 기본적으로 얼마? 3.5예요. 뭐 특정 조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으로 저희가 해설할 수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85번은 아까 했고요. 86번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거. 야, 이거는 솔직히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누구만 사용한다? 케이블만 사용하죠. 그쵸? 왜냐하면 지중전선로는 가공전선로 대비 이제 좋은 점도 많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고장의 지속식 기간이죠. 이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신뢰성이 높은 누구를 써야 돼요? 케이블을 사용해줘야지. 왜냐하면 고장점 찾기도 없고 고장 기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피해는 더 커진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중전선로는 절대 하나만 까는 게 아니라 예비선을 꼭 추가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작살나더라도 예비선으로 먼저 버티고 나머지 그 시간에 다시 깔던가 찾는 거죠. 그래서 지중전선로는 우리가 이제 케이블만을 사용하죠. 이건 절대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그렇죠. 그렇다 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86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중전선로는 사실 사고의 빈도는 굉장히 적죠. 가공에 비해서. 대부분의 사고는 이제 이 가공은 순간적인 사고인 반면 지중은 영구적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포크레인으로 케이블이 매선되는지를 모르고 굴착하다가 찍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그 다음에 87번이죠. 15만 4천 볼트 변전소의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거리죠. 예. 자, 이건 지워볼게요. 발변전소 또는 개폐소 이에 준한 곳의 시설로서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죠. 87번이죠. 발 변전소 울타리 뭐가 된다? 담등의 시설이다. 첫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물어봐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 얼마 이상 높이가 돼야 된다? 바로 2m 이상이 돼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뭐가 된다? 이제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죠. 자,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0.15m 이하가 돼야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죠? 여기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바로 뭐가 된다? 충전부까지의 합계 거리를 물어보죠. 자,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취급되는 그 기구의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된다? 5m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취급되는 그 기구의 전압이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가 된다? 6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A는 뭐냐면 바로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A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라는 얘기죠. 충전부라는 건 그 장비와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지면을 기점으로 그 울타리의 높이를 A라고 봤을 때 그 장비까지의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그 장비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B라 했을 때 이 장비의 전압이 35kV 이하면 요놈의 합계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이제 5m 이상 나와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22,900V래요. 그러면 울타리가 3m면 충전부는 2m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5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에다가요. 우리가 단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0.12m 가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갑시다. 이 문제는 누구냐면 1호사입니다.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1호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의 합계죠. 예, 바로 세 번째 조건을 물어보는 예시가 되죠. 자, 전압이 1호사니까 엄연히 160kV 이하에 준하고요. 합계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6m 이상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0 몇 번이냐면 8번이 됩니다.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죠. 88번. 자,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얘도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는데요. 접지를 합니다. 예,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자, 첫 번째가 내부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에 대해서 단선의 경우 몇 스퀘어 이하가 돼야 된다? 단면적 10 스퀘어 이하가 돼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는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되죠. 자,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잘 물어봐요. 콘크리트에 매설 또는 매입된대요. 이러한 금속관의 두께는 얼마가 된다? 1.2mm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갑시다. 88번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을 시설할 때 그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했다. 알겠습니다. 2번 아니야. 옥내 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을 안 쓰죠. 이런 문제는 정말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3번 짧고 가는 금속관에 연선을 썼대요. 알았어. 4번 단면적 몇 스퀘어? 10스퀘어 이하의 전선을 사용했다. 이제 맞는 얘기죠. 단선의 경우. 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9번은 제가 아까 했고요. 자, 90번. 전선의 기타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인 빙설이 부착한 상태에서 수직 투영 면적 1m제곱에 대한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의 무슨 풍합하중이다? 을종 풍합하중. 자, 전선의 을종 풍합하중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을종이랑 병종 풍합하중을, 야, 이거? 좋다. 을종 풍합하중이랑 병종 풍합하중을 해설하시려면요, 갑종의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 을종은 전선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먼저 이제 90번은 을종 풍합하중이죠. 바로 빙설의 하중을 고려하는데요.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두께 6mm, 비중 0.9인 빙설이 부착된 경우 을종 풍합 하중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저 빙설이 실질적으로 전선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뭔 얘기냐면, 자, 우리는 그 가공전선로는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에다 제가 완금을 부착하고 전선을 이제 이 애자를 장치한 다음에 전선을 가선하죠.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 지지물에는 눈이 많이 와봐야 이 하중이 얼마나 된다고. 그 다음에 완금도 그렇고 애자도 그렇죠. 하지만 얘는 달라. 그쵸? 이 전선의 눈이 두께 6mm, 비중 0.9인 빙설이 쌓여갖고 어떻게 된다? 이제 얼어버리는 거지. 착빙된다 이거지. 경관,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극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전력에서 보면은 전선이 이렇게 가선되고요. 이 전선에다가 이 빙설이 이제 이 눈이 내려갖고, 착빙이 되는 거죠. 이 착빙된 이 눈이, 이 착빙설이라고 하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주위 온도가 마이너스 2도에서 이제 2도가 되는 순간요, 일제히 다 탈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려있다가, 눈에 의한 하중에 눌려있다가 얘가 어떻게 한다? 순간적으로 도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약으로 인해서 상간 단락이라든지 금구류가 파손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철탑의 각 상에 암의 길이에 차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오프셋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그쵸? 그래서 이 전선에 대해서는 이 을종 풍합 하중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제 각종에 50% 적용하는 건데, 전선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전선으로서 그 전선이 복도체를 구성하는 거냐 내지 다도체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각종 풍합 하중이 우리가 얼마가 된다? 666 파스칼이 되고요. 이게 기본 하중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전선을 구성하는 전선이 복도체가 아닌 기타의 전선이다, 단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도체는 요 한 상을 이루는 전선이 최소 2개 이상으로 전선을 구현을 해갖고요, 한 개의 전선의 설치 효과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이 단도체의 경우는 하나만 설치한 거야. 그래서 기타 7레어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각종 풍합 하중 정리해드렸는데,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을종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몇 배를 취해주시면 된다? 각각 0.5배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시다. 지금은 무슨 전선이라고 주어졌냐면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의 무슨 풍합 하중이다? 바로
을종풍합하중이죠. 그러니까 각종의 몇 프로? 50%를 적용해서 666에다가 0.5를 취하면 얼마가 된다? 333 파스칼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90번은 정답이 몇 번이지? 1번. 1번. 자, 그 다음에 91번. 이건 주는 문제야. 백열전등 및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이죠. 우리 대지전압 나오면 무조건 몇 볼트 이하지? 대지전압은 무조건 몇 볼트 이하야? 네, 무조건 300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이 테마에서 나오는 게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91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죠. 뭐 제한이라는 말까지 이제 붙인 거 빼고는 뭐 뻔한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92번. 중성선을 다중접지하는 것으로 그 전로에 뭐가 생겼다? 지락이 생겼대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이제 이 되어 있는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물어보죠. 자, 다른 전선이 그러니까 전선이 뭐래? 어이구, 양쪽이 다 전선이래. 네, 알겠습니다. 자, 지워보자. 이것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몇 번이냐면 92번이죠. 자, 이 92번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 등과의 이격 거리를 말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요. 저는 기준을 약전선으로 잡겠습니다. 자,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다 이런 얘기죠. 또는 저압과 저압이다.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또는 이제 안테나와 저압이다. 또는 삭도와 저압이다. 다 똑같은 얘기죠. 삭도라는 건 이제 케이블카 다니는 선, 안테나는 방송 설비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한대요. 양 전선의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6m 이상을 이격시켜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들이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순간 0.3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요. 전압이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선이 무슨 전선? 고압 절연전선이라고 주어지면 바로 얼마가 된다? 0.3m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압이 고압이 돼요. 자,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물어보죠. 네. 이때는 기본적으로 얼마? 0.8m 이상을 이격해야 되는데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일 때만 0.4m 이상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전압이 25kV 이하가 됩니다. 자,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다중접지를 말해요. 네. 자, 기본적으로 얘는 설치되는 전선이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 요 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전선일 때는 2m 이상,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고요. 삭도일 때만, 여기가 삭도일 때만 여기가 1.0m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25kV 이하의 특고압 다중접지된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져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1.5m, 절연전선일 때는 1.0m, 케이블일 때는 0.5m 이상을 이격시켜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들의 전압이 60kV 이하다 이런 얘기죠. 예. 자, 60kV 이하의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 2m 이상을 이격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자, 기준 잡은 다음에 단수 잡아갖고요.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갑시다. 누구예요?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결국엔 이거죠.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하는 이거입니다. 이거. 자, 요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전선이 이거 나전선이래. 얼마야? 1.5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쵸? 네,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0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지지물의 매설 깊이인데요. 여기 지워볼게. 이것도 좀 이제 쓸 내용이 있어요. 지지물의 매설 깊이다. 이런 얘기지. 야, 이거 딴 거래야겠다. 지지물의 매설 깊이. 자, 몇 번이냐면 93번. 일단 다 써보고요. 적용시켜 볼게요. 자, 지지물의 매설 깊이. 그쵸? 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6.8kN 이하의 지지물을 말하고요. 요게 이제 700kg입니다. 9.8을 나누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안 나온다. 이거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첫 번째가 그러니까 6.8kN 이하인 지지물은 15m 이하인 지지물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길이에요. 얼마 이상 매설하냐면 6분의 1m 이상 깊이에 매설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자, 이거는 좀 특이사항인데 제가 정리하는 것처럼 하자.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얼마가 된다? 계산하지 말고 2.5다 이런 얘기죠. 20m까지 나오는데 원래 정확히 표현하면요. 16을 초과 20이다라고 할 때 2.8인데 걔가 두 번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자고. 왜냐하면 이 뒤에 걸 정리할 때 3번이 있으면은 제 정리가 안 맞아요. 그냥 버리자고. 자, 그다음 두 번째. 9.8kN 이하가 돼요. 이때에는 이제 무게가 1000kg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때는 물론 이제 이렇게 안 나와요. 네,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 이때는 자신의 길이에, 원래 저 길이에 얼마? 0.3m를 가산해 줍니다. 네. 그러면 15를 초과할 때는 얼마지? 2.8m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4. 뭐가 된다? 72kN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무게로 따지면 얼마? 1500kg이 되겠죠. 요때는 역시 뭐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때는 요 계산한 값이 얼마가 된다? 0.3m가 되겠습니다. 3m, 5m죠. 그러면 요 15를 초과하는, 이 경우에 15를 초과하면 얼마가 된다? 3.0m가 되겠죠. 단 19, 20m인 지지물에 한해서만 얼마가 된다? 3.2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시다. 지지물의 길이가 16이고요. 설계하중이 8.2야. 얼마 이상 깊이에 매설하냐고 묻네요. 그러면은 지금 8점이면은 6.8을 초과하고 뭐가 된다? 9.8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계산한 값에 0.3을 가산해 주는 건데 16이기 때문에 15를 초과하는 범주에 걸리니까 뭐예요? 2.8m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지?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94번 봅시다. 중성점에 시설하는 접지용 접지도체의 굵기죠. 중성점 접지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종접지공사라고 불렀던 것을 중성점 접지공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접지 종별이라는 게 이제 없어졌죠. 네. 자,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성점 접지 공사가 되겠다. 자, 첫 번째가요. 접지 저항인데, 네. 자, 중성점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은 일선 지락 전류가 됩니다. 우리는 이 값이 주어집니다. 원래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된다? 150, 300, 6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우리가 저항이라는 건 전압을 전류로 나누죠. 그러면 이제 분모가 전류니까 분자는 이제 전압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가 어떤 경우에 150V를 대입하냐 이런 얘기죠. 이 150V를 대입할 경우는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일반적인 경우에요. 아무 조건이 없다 이거지.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자, 두 번째가 300V를 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촉에 의한 전압 상승도를 얘기하고요. 300V는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세 번째가 뭐가 된다? 600V를 대입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접지도체에 굵기가 되는데, 이것도 계정이라면 할 수 있지. 여기 원래 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16스퀘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25kV 이하의 다중접지나 25kV 이하의 다중접지나 내지 고압전로다 이런 얘기가 주어지면 얼마가 되냐면 16이 아니라 6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바로 이거죠. 중성점에 이제 시설하는 접지용 접지도체의 굵기. 그쵸? 바로 얼마가 된다?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조건이 없죠. 그래서 94번은 정답이 뭐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은 했고요. 그쵸? 96번 수소냉각식 발전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이하로 저하한 경우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가 라고 하는데 96번은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죠. 우리가 이제 냉각 매체로서 공기나 수소, 물 등이 사용되는데요. 공기나 이제 수소는 간접적인 냉각이고요. 물은 이제 직접적인 냉각 매체입니다. 근데 공기보다 훨씬 탁월한 좋은 매체가 바로 수소입니다. 이제 장점도 많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느 정도 공기와 접촉이 되면 폭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취급에 용이를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발전기는 밀폐 구조가 돼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이제 수소의 어떤 감시가 필요해요. 반드시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전기의 그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그 수소 가스를 외부로 방출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틀린 걸로 외부로 방출하지 말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터치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발전기 내부의 그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다면 수소가 순도가 저하한다는 건 지금 세고 있다 이런 얘기죠. 85% 이하가 됐을 때 뭘 설치하냐고 물어봐요. 경보하는 경보 장치를 시설합니다. 그럼 지금 물어본 건 이거잖아요.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이하가 됐을 때 경보하는 경보 장치를 설치해요 라는 거잖아요. 얼마가 된다? 85%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7번. 터널 내에 교류 220V의 애자 공사를 시설할 경우 노면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가. 터널 안 전선로거든요. 자, 일단 지워보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셔. 터널 안 전선로. 아무 말이 없는 터널 안은 열차나 자동차의 그 전용 터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번이죠) 자, 터널 안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제 마이너스 0.1이랑 마이너스 1을 좀 기억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가 얘는 저압이랑 고압의 전선의 굵기와 높이를 물어봐요. 자, 저압에 대해서는, 자, 저압 터널 안 전선로에 대해서는 최소 전선의 굵기는 얼마 이상이 된다? 바로 2.5 스퀘어 이상의 2.5 스퀘어 이상의 이제 2.6mm 이상의 연동선이 아니죠.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요. 자, 두 번째가 노면상의 높이를 물어봐요. 여기다가 제가 0.1을 한 이유가 여기서 빼주라 이거야. 야, 0.1을 빼주면 얼마가 된다? 2.5라는 수치가 나오죠. 자, 2.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야, 미리와 메단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그냥 이 값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압인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굵기가 얼마가 되냐면 4mm 이상이 되고요. 자,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1 하자고 했었죠. 마이너스 1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가 높이일 때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을 빼면 얼마?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터널 내에 그 교류 220V의 무슨 공사? 애자 공사. 노면상의 높이를 물어봤죠. 그래서 터널 안 전선로를 얘기하고요. 220V는 저압이잖아. 높이를 물어봤네. 얼마가 된다? 2.5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으로 볼 수 있네요. 자, 라스트 문제가 됩니다. 자, 98번. 거기 보시면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의 모듈에 관련된 전선 및 개폐기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고 했어요. 첫 번째가 전선의 그 굵기는 최소 얼마?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공사는 안 된다? 애자 공사라고 나오면 안 된다고 기억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실 웬만한 문제 다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성을 표시한다. 이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갑시다. 1번. 잘못된 거죠.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그 부하측 전로에는 뭘 설치한다? 개폐기를 설치하래요. 오, 알았어. 자, 2번. 옥축에 시설할 경우 금속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애자 공사. 오, 아니야. 그쵸? 애자 공사 아니래매 니가. 그쵸? 그래서 몇 번이냐면 98번은 일단 여기서 2번이 나가리고요. 자, 그 다음에 99번. 태양전지 모듈에 병렬로 접속하는 그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두고요. 맞는 얘기고요. 마지막 전선은 공칭 단면적 얼마? 2.5 스퀘어. 맞죠?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3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다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계 문제가 좀 많았었죠. 자, 81번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해야죠. 82번과 그 다음에 90 몇 번이었냐면 5번이죠. 애자공사 해이죠. 자, 그 다음에 83번, 85번 내지 뭐 89번 다 해야 됩니다. 보안공사와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뭐 공용, 병용 이제 이런 설치 등인데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4번 첨가통신선 즉 이 전력보안통신선의 높이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6번, 이거는 진짜,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 케이블이고요. 87번, 발전소, 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 해야죠. 88번, 금속관 합시다. 공사. 자, 그 다음에, 90번, 을종풍화파 중이죠. 해야죠.
그 다음에 91번 대지전압 300V죠. 그 다음에 92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안테나, 삭도 등과의 이격거리 H죠. 93번 매설기피도 하고요. 94번 중성점 접지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 준비하셔야 돼. 96번 수소냉각식 발전 방식 합시다. 97번 터널안 전설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98번 태양광 관련된 내용 나오면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이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2013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